첫 번째 발표는 손성우 선생님께서 부정선거 음모론 및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성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하고 싶은 이 연구 결과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 및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법에 대한 도착과 환상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전 노령진 일타 강사 전모모 씨의 발언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예순이가 같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과 반응은 이랬죠. 그럼 내란죄 제목으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해라. 만약 윤석열이 부한다면 그가 진짜 예수님임을 증명할 테니까. 라는 오지 못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려는 전모모 씨의 태도가 바로 도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착적인 태도, 여기서 도착증이라는 것은 퍼버티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도착이라는 것, 퍼버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틀려 있다, 왜곡되어 있다, 꼬여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프로이트 라칸 정신분석에서 증상을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신경증자에 속합니다. 선생님들이라든가 저는 신경증에 속하죠. 근데 도착증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신경증과 정신병 사이에 놓이는 그런 어떤 증상입니다. 정신병이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지키는 사회 규칙이라는 걸 아예 지키지 않죠. 근데 신경증은 법을 준수합니다. 좀 고분고분합니다. 이를 두고 거세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충동의 만족을 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은 충동을 거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동에 노출돼서 통제 불능의 상태라면 신경증은 충동을 덜어내서 고분고분한 거세의 법을 따르는 증상이죠. 충동은 한마디로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압박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성충동의 경우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압박하는 힘의 의지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도착성은 말 그대로 충동을 즐길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세의 법인 충동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충동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도착증은 이렇습니다. 내로남불의 법을 수립하는 왜곡된 태도를 도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성 도착증에서부터 알면서도 부인을 하는 뭐 지적이 잘 얘기하죠.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인 도착증까지 말입니다. 자, 이를테면은 나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겠어. 이것이 바로 도착적인 태도죠.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규칙, 법에 도전하고 위반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도착증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전 노량진 한국사 일타 강사가 말한 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도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어떤 계엄령을 선포를 했죠. 12월 3일 날. 그런데 헌법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헌법 77조를 보면 이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규정에 사실상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쟁점 사안이죠. 이게 정말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한 게 정말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쟁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래줄을 보시면 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일련의 뉴스들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거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라는 윤석열의 성명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계엄을 내린 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고, 법은 여기에 대한 어떤 심판을 가하고 지금 뭐 감옥에 뭐 윤석열이 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법의 실행인가 계엄령이 법의 위반인가 하는 것이 바로 쟁점이라는 거죠. 앞서 도착증을 통해 12월 3일 사태를 바라보고 싶다고 했는데 계엄령이 법의 실행인가 법의 위반인가 이것이 바로 쟁점 사안이라는 거죠. 이걸 본 논문에서는 어째서 계엄 선포가 도착적인 태도인가를 논의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선행 연구 및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입니다. 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사회적 무의식이 어떻게 개인과 집단 속에 작동하며 환상의 측면에서 음모론을 구축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가 설명 들어갑니다. 이 라캉이라는 사람은 현실은 곧 환상이라고 봤습니다. 이 불교 교리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그만큼 우리 현실은 환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환상이 작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증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환상 대신에 망상이 작동하면 그게 바로 정신병이 되겠죠. 그래서 도착증자는 뭐냐면 도착적 환상을 통해서 충동의 만족인 향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게 바로 도착증자라는 거죠. 자, 아래줄 보시면 연구 목적의 타당성은 음모론을 규명하는 기존 연구들이 현상 중심적이거나 음모론 일반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12월 3일 계엄령 사태가 촉발된 무의식적 원인과 메커니즘을 파악해서 독해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줄 보시면 연구 문제는 무엇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게 된 동인이자 배경이며 이는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규명해보고 그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 탈진실 시대와 대타자의 약화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타자라는 건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일종의 허구이자 상징적 권위이자 효력이고 대타자의 약화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복종에 대한 집착이 나온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 설명은 이렇습니다. 대타자, 빅 어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회 중심적인 가치관이죠. 전근대 시대에는 전근대적인 흉효라든가 남존여비 사상이 강제되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엔 여권이 나름대로 성장하고 남녀 양성이 아니라 성소수자도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제가 보기에 여전히 보수적이고 대단히 억압적인 사회입니다. 자, 아래쪽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2016년경에 대두한 탈진실, 포스트트루스 혹은 탈진실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아래쪽을 보시면 참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신념, 믿음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가짜 진수가 바로 탈진실 시대를 증거하는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전혀 이 기후 위기라는 거에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이 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어떤 마가 복음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게 소위 말해서 탈진실 시대에 주장될 수 있는 미국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맨 아래 줄 보시면 탈진실 시대에 참단 진실의 수용과 신념,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점과 굉장히 이 사건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계엄령 사태는 첫 번째 보시면 크게는 탈진실 시대와 대타자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데일리라는 어떤 우파 신문, 우파 언론의 어떤 기사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줄 보시면 이렇게 괴담과 진실 그리고 쟁점의 사안을 상대 진영에서 생겨난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귀속시키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서 제기하는 건 뭐냐면 탈진실이라는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환원함으로써 우파 진영의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계엄 사태의 문제를 굉장히 중화시키고 있죠. 자, 뭐 이거 탈진실 시대, 뭐 제가 소신 발언하자면 이렇습니다. 진보 진영도 사실 괴담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죠, 진짜. 미국산 소고기라든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반대라든가 세월호 침몰을 잠수함 침몰선에서부터 등등등 이런 많은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이게 바로 탈진실 시대를 증거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좌우 진영을 떠나서 그만큼 오늘날은 탈진실 시대라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자, 다음 셀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탈진실이 정치적 실정과 행위를 통해 진실을 획득한다면 그것이 진실과 다를 바 없다는 관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을 음모론으로 기속하는 정당화가 은연중에 기사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진실은 투쟁을 통해 획득되어진다는 점에서 강세를 둠으로써 역으로 탈진실을 시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법의 위반과 법의 정초 사이에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그야말로 법의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 자체는 그야말로 무지합니다. 이게 굉장한 법의 어떤 법이 결여하는 바가 바로 법의 무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쪽 줄에 뉴데일리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뭐냐면 탈진실 시대의 맨 아래줄 보시면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음모론 자체의 무게가 실림으로써 일종의 양시, 양비론적 입장에서 귀결되고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계엄사태 이전이 원인이 음모론이라면 사건 이후에서는 정치계의 담론은 음모론에 대한 정쟁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사실에 대한 안보다 사실에 대한 무지를 두 정치 진영, 좌우 진영이 모두 욕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통됩니다.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무지에 대한 열정, 이걸 무지에 대한 열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실을 외면하고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도착증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보의 지적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레아나타 살레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정보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심리적 이득을 얻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하고 싶다는 라칸시로 말하는 무로비 부토라는 엑스 니일로 무로부터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음모론은 일종의 창조며 정쟁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론이자 수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시적 권위의 효력의 약화, 대타자의 약화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사적 규칙으로서의 음모론과 정치적 야합의 관계를 통하는 방법이 진실을 생산하는 토대가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진실과 신념에 대한 어떤 탈진실의 태도를 라강의 어떤 거울 단계, 이론, 그리고 소타자,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거울 단계와 소타자, 소셜미디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아니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들이라든가 대화들은 소위 말해서 상상적인 축에 따라서 작은 타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소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은 소타자들 간의 소통입니다. 요거는 항상 오해에 기반을 한다고 라캉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헛된 말이라는 거죠. 상상적인 오해에 기반한 얘기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바로 베이커드 스피치라는 텅 빈 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에서 말하는 큰 타자와 주체 사이의 축이 가로막혀 있는데 큰 타자의 말을 꽉 찬 말, 풀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꿈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농담, 수수께끼, 말실수 이렇게 무의식이 던지는 말들은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음모론은 자아와 유사한 소타자 간의 이자관계의 축, 3자인 상징적인 요인인 대타자의 잡론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적이고 허구적인 담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모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SNS에서 나온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이런 어떤 음모론이 한마디로 소타자 간의 그런 어떤 헛된 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 당 안팎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 윤석열과의 결혼을 요구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의 어떤 인선을 추진하고 석 변호사는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로 대변한다는 것은 상상적 관계 속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후보 및 변호사가 동료의 편에 위치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들이 이자 관계를 통해서 상대와의 투쟁을 염두에 둘 때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라는 어불성설의 상상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뉴데일리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상적인 축에서 발생하는 상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떤 도착증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증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부인의 기제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물에서 넷플릭스의 어떤 넥스터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죠. 낮에는 경찰이자 어떤 혈흔 감식하지만 밤에는 법의 망을 빠져는 범죄가를
범죄자를 굉장히 잔혹하게 응징하는 그런 어떤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착증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했던 살인자 난감이라는 거에서 이탄과 송춘과 같은 캐릭터가 바로 도착증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발령이라는 것은 도착증적인 법에 대한 위반과 도전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상상적인 쭉, 즉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을 양산한 소셜미디어에 힘입해서 세양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이 신문의 어떤 사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법조직과 판사의 문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정당성을 통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주체가 취하는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자체는 결여되어 있고 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무지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이 환상과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환상적 서사라는 것은 도착성과 연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들이 있고 이 윤어게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의 위반을 법의 정토로 삼는 바로 도착성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어게인이라는 것은 다시 법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실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묘입니다. 그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상대적인 이정환의 현실, 즉 환상이었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계엄발령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법을 설정하려는 오히려 도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을 지키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정보를 맞이해서 그래서 어떤 성숙한 사회 구성원의 어떤 주체적인 태도가 정말로 요구되고 있다. 뭐 이를테면 이번에 탄핵된 것도 바로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탄핵이 사실상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타자라는 게 그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대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헌재가 사실상 국민의 정서라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윤석열식의 어떤 법조문 해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이 박정희라든가 뭐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엄혹한 정말로 계엄 사태가 난무하던 그런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 독재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정서상 이 불문법적으로 이런 걸 계엄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헌재에서의 어떤 판단이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제 논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셨어요.